안녕하세요. GTQ 실기 합격을 위해서 꼭 마스터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살펴보는 집중학습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파일 레이아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지를 가장 처음에 받고 나면은요, 가장 상단에 뭐가 있냐면 픽셀이 있습니다. 가로, 세로 사이즈가 적혀 있는 거죠. JPG와 PSD 사이즈가 일단은 다르고요. 그래서 JPG는 원래 사이즈대로 그대로 내보내시고요. PSD는 작업한 사이즈보다 턱없이 작게 내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 PSD를 작게 저장을 하고 나면 어떻게 수정을 해도 JPG 원래 원래 사이즈로 되돌려서 저장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PSD는 가장 나중에 저장을 하는 거고요. JPG로 계속해서 저장을 내보내야 하는데 문제는 제공되는 JPG 정보와 우리가 문제를 받게 되면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것이 아니죠. 이미지를 제공을 해줍니다. 사진이나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공을 해주는데 그 자료, 제공받은 자료가 내가 내보내야 할 최종적인 자료의 사이즈와 또는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면 일치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일단 제가 이런 파일을 받았어요. 자, 옆으로 조금 길쭉한 파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는요.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요.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약간 달라 보이죠? 자, 어떤 것이 다르냐?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지금 춤추는 사람들 잘 보시면 여기 빨간 옷과 핑크색 옷과 파란색 옷까지 이렇게 맨 앞줄에 있는 여자들, 춤추고 있는 여자들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빨간 옷과 핑크색 치마는 있는데 오른쪽에 파란색 치마는 잘려 있어요. 그럼 이미지 사이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첫 번째는요. 우리가 문제 받았을 때 시험장에서 제공받은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미지 사이즈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가로가 800이고요. 세로가 533 픽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받게 되면은요. 보통은 가로 400에 세로 500픽셀이거나 가로 600에 세로 400픽셀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가장 많습니다. 물론 픽셀이 바뀌어서 출제가 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주어진 문제와 내가 내보내야 될 픽셀 사이즈가 다르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면 여기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사이즈는요. 400에 500픽셀을 만들었습니다. 요거는요. 이미지 사이즈는요. 400에 500픽셀을 역시 만들었죠. 그러면 두 개, 이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요. 두 개의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을 경우와 만약에 이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가 두 가지를 다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이미지 사이즈를 무조건 바꿔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미지 사이즈를 바꾸려고 원래 제공받은 이미지를요. 사이즈를 바꿔서 사용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새로운 파일을 만드셔야 됩니다. 왜냐? 자, 일단은 가로 세로 비율이 달라요. 가로 세로 비율이 다른데 이미지 사이즈에 들어가서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이미지 사이즈에 들어가서 억지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500픽셀, 가로는 400이었죠? 400픽셀로 맞췄더니 높이가 267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요거 풀어볼까요? 자, 여기 안 풀리니까 제가 아래쪽에 가운데 체크하면 풀리죠? 자, 여기에서 500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모양이요. 왜곡돼 버렸어요. 길쭉하게 옆으로 길게 늘어져 있던 걸 가로로 좁게 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날씬해졌어요. 이런 이미지 사이즈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실격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자체가 바뀌어버렸거든요. 또는 부분 감점이 심하게 되겠죠? 자, 이런 이미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미지 영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미지가요. 컨트롤 Z 눌러서 취소합니다. 어디까지만? 자, 이만큼만 사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이미지 사이즈를 줄인 것이 아니고요. 자, 원하는 필요한 부분만 가져다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새로운 파일을 열어줘야 되겠죠. 파일에서 New를 합니다.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름은 상관없고요. 픽셀로 제가 바꿔주고요. 일단은 확인을 할 것이 있습니다. 해상도 픽셀, 인치당 픽셀 수를 72로 맞춰주시고요. 모드를 체크해 주시는데요. 컬러 모드를 RGB 컬러로 8비트로 이렇게 세 가지 체크만 일단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파일을 OK를 눌러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사이즈를 잘못 입력을 했나 보네요.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픽셀. 사이즈를 안 고쳤군요. 자, 여기 가로를 400이고요. 세로를 500픽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로를 조금 길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다른 이미지를요. 불러와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불러와 볼게요.
불러오는 방법은요. 전체 복사를 해서 불러오셔도 되고요. 자, 컨트롤 A,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여기에서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셔도 되고요. 또는 가져오셔도 되죠. 그냥 드래그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드래그해서 가져와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요. 자, 지금 잘 가져와지지가 않네요. 자, 가져와서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이때는요. 문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여기 JPG가요. 뭐 GIF나 이런 걸로 제공이 돼서 인덱스 파일로 형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로 기억을 하세요. 그냥 컨트롤 A 전체 선택을 해서요. 컨트롤 C 복사를 한 다음에 새로운 파일에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붙여넣겠다고 끝이 아니죠. 왜? 자, 요거는요, 문제에 나온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요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지시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위치를 맞춰주셔야죠. 위치를 맞춰야 됩니다. 요거 아래로 끌어서 제가 이렇게 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 모드로 보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맞춰주셔야죠. 위치가 턱없이 달라요.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보시면은요, 얼추 조금 맞아 들어갔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를 맞춰서 정확하게 아주 1픽셀, 2픽셀 차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눈으로 봤을 때 비슷하다라는 느낌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등분을 전체를요, 9등분을 합니다. 9등분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요, 가로를 3등분을 하죠. 그리고요, 세로를 역시 또 3등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9등분을 해서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9등분이 되겠죠. 이거는 문제에 제시된 그 문제 자체를 9등분을 하고요. 내가 편집한 것을 9등분을 했을 때 이 각각의 영역을 평가를 합니다. 각각의 영역을 평가를 해서 그 영역 안에 어느 정도 비슷하게 다 들어와 있는지 어느 정도 오차는 허용이 다 됩니다. 자, 완전히 정확하다는 것은 컴퓨터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자, 약간의 오차는 허용하기 때문에 자, 이런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되게 들어온 범위 안에 다 들어왔다, 제대로 들어왔다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점수를 잃을 일이 없는 거죠. 이렇게 9등분을 해서요. 그 안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하시면 되는데 또 문제가 하나 있죠. 자, 요거는 그러면 완성이 됐어요. 잠 끕니다. 요거는 그러면 또 어떻게 하나요? 요거 만들어줘야죠. 자, 요거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 갖다가 그대로 한번 똑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열어서요. 가로를 400, 세로를 500으로 만들어줬죠. 그리고 나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할 건데요. 해서 가져다가 됐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자, 이것도 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무리 움직여도요. 파란색이 잘리니까 어때요? 왼쪽 공간이 너무 많이 남고요. 왼쪽을 맞추니까 파란색이 남아요. 그럼 어떻게? 이미지를 확대를 하셔야죠. 무조건 원본에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다 옮겨만 놓는다 그래서 다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미지를 확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축소를 해서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비율이나 아니면은 요 이미지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레이아웃을 잘 보시고요. 그것에 맞춰서 배경까지도 확대 축소 또는 회전까지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확대를 조금 해야 되겠네요. 확대를 하는데 자, 이렇게 기준점을 조금 잡아보도록 할게요. 기준점을 조금 잡고요.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확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창모드라서 계속해서 번거롭지만 움직이면서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어느 정도 조금 된 것 같아요. 살짝 조금 너무 많이 확대가 된 것 같죠? 그래서 살짝만 줄여보겠습니다. 근데 확대 축소하실 때는요. 가로 세로 비율이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꼭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확대 축소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또 얼추 맞았네요. 맞았는데 오른쪽이 조금 아직까지도
조금 많이 확대가 살짝 더 된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잡아서 살짝만 줄여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냥 줄이는 작업 없이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요, 조금이라도 더 정확한 것이 좋겠죠. 그래서 조금 더 축소를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창모드로 하지 않고 이렇게 바탕 전체 모드로 작업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편하게 화면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지금 강의를 위해서 제가 1024-768로 이 화면 사이즈를 줄여놨기 때문에 좀 작업하기 조금 더 불편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문제에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요. 눈금자가 나옵니다. 눈금자를 이렇게 열어볼게요. 눈금자가 나옵니다. 여기에도 눈금자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눈금자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은 조금 더 편리한 것이요. 정확한 위치를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지에서는 이렇게 눈금자를 직접 가져다가 이렇게 가져다가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작업할 때는 뭐 이렇게 뭐 자나 카드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눈금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자, 여기 얼추 비슷한 곳에 눈금자를 이렇게 가져다가 놓고요. 작업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눈금자를 꺼내는 바람에 확대 자체가 조금 취소가 돼 버렸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가져다가 놓아 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정교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눈금자를 정확한 위치에 가져다가 놓고요. 왼쪽 이미지와 오른쪽 이미지가 거의 같도록. 제가요. 눈금자를 꺼냈던 것이 아니고 왼쪽 이미지로 돌아가면서 오른쪽에 확대됐던 게 취소가 됐던 것 같아요. 엔터 눌러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제 왼쪽 이미지와 오른쪽 이미지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다시 전체 모드로 제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자, 제일 처음 원본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미지입니다. 거의 얼추 맞는 걸 볼 수가 있죠. 확대가 조금 더 많이 되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오차는 허용한다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구동분을 했을 때 그 안에 어떤 이미지가 제대로 들어오게 되면은 감점 처리가 없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레이어 위치, 레이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데요. 보통 이런 것들은 뭐 텍스트나 이런 것들보다는 쉐입이나 텍스트 이런 것들 순서가 조금 간혹 바뀌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약간 이렇게 뿌옇게 배경 효과를 넣어주는데 그 위에 텍스트가 올라가느냐 밑에 텍스트가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 헷갈려서 순서를 제대로 못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제가 텍스트를 하나를 적었어요. GTQ라고 제가 텍스트를 하나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요. 쉐입 하나를 넣어보도록 할까요? GTQ라고 놓고요. 위에다가 쉐입을 하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입을 하나를 넣는데요. 쉐입 종류를 여기서 쉐입 종류를 먼저 좀 골라보고요. 만약에 쉐입이 여기 없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쉐입 종류를 올로 선택을 해서 여기에서 골라서 사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손바닥 모양 한번 사용해 볼까요? 그 위쪽에 꽃 모양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꽃 모양 선택하고요.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색상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자, 색상을요.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바꿔서 색상이 같을 경우에는 뭐 어떤 것이 위로 올라가느냐 아래로 내려가느냐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색상이 이렇게 다를 경우에는요. GTQ 위에 꽃잎이 있느냐 아니면 꽃잎 위에 GTQ라는 글자가 있느냐 이거는 확실하게 다른 이미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시고요. 작업이 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물론 작업하는 순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작업한 순서는 상관이 없지만 작업을 어떤 순서로 했느냐 상관없이 무조건 마지막에는 레이어 순서는 똑같이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 그것도 역시 잊지 마시고요. 저는 이번 시간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